노동력 판매 계획 2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노동력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한다. 부를 일궈가자 시도하는 어떤 일에서도 현명한 계획은 필수적이다. 개인의 노동력을 팔아서 부를 일구기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요양은 자세한 지침이 아래에 제시될 것이다. 거의 모든 막대한 부의 시작이 노동력이나 아이디어를 판매하는 데 대한 대가였다는 사실을 알면 기운이 날 것이다. 자생각이 아닌 이상 아이디어나 노동력 외에 부에 대한 대가로 내놓을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리더이고 하나는 따르는 사람, 즉 팔로워이다. 자신의 선택은 이래서 리더가 될지 리더를 따르는 사람으로 남을지 결정하라.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다르다. 따르는 사람은 리더만큼 많은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 비록 오늘날 많은 팔로워가 리더만큼 많은 보상을 받기를 바라는 실수를 범하기는 하지만 말이다. 따르는 게 창피한 일은 아니다. 반면에 따르는 사람으로 남는 게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다. 모든 위대한 리더들도 따르는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들은 현명한 팔로워였기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리더를 현명하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은 효율적인 리더가 될 수도 없다. 흔히 가장 효율적으로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 가장 빨리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곤 한다. 현명한 팔로워에게는 많은 이점이 있는데 리더로부터 배울 기회가 있다는 점이 그 중에 하나이다. 리더십의 주된 덕목은 다음은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들이다. 흔들리지 않는 용기. 용기는 자신의 직무를 아는 것에서 나온다. 자신감과 용기가 없는 리더 밑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영리하지 못한 사람만이 그런 리더 밑에 오래 머무른다. 자제력.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다스리지 못한다. 자제력이란 따르는 사람에게 강력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똑똑한 사람이라면 이를 따라하게 될 것이다. 예리한 정의감. 리더에게 공정함과 정의감이 없다면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 어떤 지시를 할 수도 존경을 받을 수도 없다. 확고한 결심. 결심이 흔들리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면 사람들을 제대로 이끌 수가 없다. 명확한 계획. 리더는 할 일을 계획하고 계획을 따라서 일한다. 실용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이 어림짐작으로 움직이는 리더는 방향타 없이 움직이는 배와 같다. 언젠가 암초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보상보다 더 많은 일하는 습관. 리더가 제어할 부울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따르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기꺼이 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매력적인 성격. 리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리더에게 매력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지 않는다. 공감과 이해 능력.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지닌 문제를 이해해야 한다. 또 세부 사항까지 파악하는 능력. 리더는 리더의 자리에 오른 모에서 모든 일을 세세하게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한다. 책임을 온전히 감수할 것. 리더는 따르는 사람들이 저지른 실패와 문제를 기꺼이 책임져야 한다. 리더가 누군가의 책임을 전가하려 들면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실수를 저지르거나 능력이 없다면 그 실패가 자신의 실패라고 생각해야 한다. 협력. 리더는 협력 원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따르는 사람들 역시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리더십에는 힘이 필요하며 힘은 협력에서 나온다. 리더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고 그들에게 공감하는 것이다. 리더십은 무척 효율적이다. 다른 하나는 공감이나 동의가 없는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다. 역사는 강압에 의한 리더십이 오래가지 못함을 보여준다. 독재자나 왕이 몰락하고 사라지는 것을 보라. 사람들은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리더를 언제까지고 따르지 않는다. 세계는 리더와 팔로워 사이의 새로운 관계의 시대로 들어섰다. 이제 비즈니스와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리더와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예전의 강압에 의한 리더십을 고수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협력에 의한 리더십을 습득하거나 평범한 팔로워의 자리로 내려서는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해갈 방법은 없다. 리더와 팔로워라고 할 수 있는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의 관계는
장차 이익의 평등한 분배에 기반한 상호 협력 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미래의 노사 관계는 과거에 비해 파트너십에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나폴레옹,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러시아의 자르, 스페인 국왕은 강압에 의한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이런 리더십은 이제 한물 같다. 미국의 사업, 금융, 노동계, 과거 리더 중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한 예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들은 이제 자리에서 쫓겨나 내쳐졌다. 이제는 따르는 이들의 동의에 의한 리더십만이 버틸 수 있는 시대이다. 사람들은 강압적인 리더십을 잠깐은 따를 수 있지만 기꺼이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성공한 리더는 앞서 소개한 리더십의 여러 가지 덕목을 포용해야 한다. 물론 다른 요소들도 필요하다. 이런 덕목의 기초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떤 방면에서든지 리더가 될 기회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경제공황의 기간이 길어진 것은 세계가 새로운 종류의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황이 끝난 지금 새로운 리더십 방법을 사용할 줄 아는 실력 있는 리더가 부족한 상황이다. 구식의 리더들이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에 적응하겠지만 전반적으로 세계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목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필요가 당신에게 기회가 될 수가 있다. 리더십이 실패하는 10가지 주된 이유는 다음은 실패한 리더가 저지르는 잘못들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만큼이나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또 아는 것도 중요하다. 첫째로 조직력이 부족. 유능한 리더라면 세부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조직하고 완벽히 숙지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리더든 따르던 사람이든 간에 너무 바빠서 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거나 긴급 상황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다고 말한다면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리더는 리더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세세한 부분은 능력이 있는 중간 관리자에게 일임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거드는 일을 거리는 태도. 정말 위대한 리더들은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킬 만한 고된 노동을 기꺼이 수행한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성경 구절은 모든 리더가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진리이다. 아는 것을 행하기보다 아는 것에 대해서 보상받으려는 태도.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 세상은 우리가 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따르는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두려워하는 태도. 따르는 사람이 자기 자리를 차지할까 봐 두려워하는 리더는 곧 그 두려움이 현실화할 것이다. 유능한 리더는 세부 업무를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훈련한다. 리더가 스스로 능력을 배가시키고 많은 일을 하고 한번에 여러 일에 주의를 기울이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리더의 노력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일해내도록 만드는 능력이 리더에게 더 큰 보상을 준다. 유능한 리더는 직무에 대한 지식, 매력 있는 인품으로 사람들이 최고로 효율성을 발휘하게 하며 또한 그들이 리더의 도움 없이도 더 많이 더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게 만든다. 상상력의 부족. 상상력이 없는 리더는 위급한 상황에서 대처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이기심. 모든 일에서 팔로워들의 공을 차지하려는 리더는 결국 분노를 사게 된다. 진정으로 위대한 리더는 성과를 조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 공이 아래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바라보는 데 만족한다. 사람들이 돈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더욱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무절제. 사람들은 무절제한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고 장애를 초래한다. 불성실. 어쩌면 이 요소가 목록의 제일 앞에 와야 할지도 모른다.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리더. 동료와 상사와 부하에게 성실하지 못할 리더는 리더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지 못한다. 불성실한 태도는 그를 먼지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격려를 받게 만든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성실함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다. 리더의 건의만 강조하는 태도. 유능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공고심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여서 이끈다. 자기의 건의를 강조하는 리더는 강압에 의해서 다스려하는 리더에 속한다. 진정한 리더라면 자신의 리더임을 동네방네 떠벌리기보다는 자신이 하는 일로 리더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해하고 공정한 태도를 보이며 자기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말이다. 지위에 연연하는 태도. 유능한 이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얻기 위해서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은 보통 그것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사무실을 항상 개방하고 직무 공간을 형식이나 가식이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 10가지 항목을 리더십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요인들이다. 당신이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리더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 목록을 잘 살펴보고 자신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 리더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했네요. 원하는 일자리를 얻는 법은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화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공예가는 손으로 작업하는 일을 좋아하고 작가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에 비해서 뚜렷한 재능이 다소 적은 사람은 비즈니스나 산업 분야에서 일하러 갈 것이다. 미국의 좋은 점은 다양한 직업군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농업이든 제조업이든 홍보직이든 말이다. 첫째, 어떤 직업을 하는지 확실히 정해라. 둘째, 일하고 싶은 회사나 사람을 고른다. 셋째, 일하고 싶은 회사의 정책이나 직원들 승진 기회 등을 조사해라. 넷째,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시작해서 재능, 능력 등을 분석해보고 자신의 회사에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자신의 회사에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을 다섯 번째, 직업을 찾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일자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마라. 자기가 일할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고태의연한 말은 지워라. 당신의 회사에서 이바지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라. 여섯째, 머릿속에 계획이 떠올랐다면 종이에 말 깔끔하고 상세하게 옮겨 적으라. 일곱째, 고용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계획을 제시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해결이 된다. 어떤 회사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능력을 지닌 유능한 사람을 찾는다. 어떤 회사든 회사에 이익이 되는 명확한 실천 계획을 지닌 사람에게 내어줄 자리는 있다. 이 절차를 실행하는 데는 며칠 혹은 몇 주가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간이 수입과 승진 등에서 차이로 만들어내어 적은 보수를 받고 말단에서 힘들게 하는 시간을 줄여줄 것이다. 여기서는 많은 이점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까지 1에서 5년의 세월을 자르게 해준다는 점이다. 세심하고 신중한 계획을 통해 성공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과정에서 절반을 건너뛸 수가 있다. 당신의 질, 양, 직업정신 점수는 얼마나 될까요? QQS 라고 표현했네요. 효율적이고 지속해서 노동력을 홍보하여 성공하려면 어떤 것에 유의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질, QQS. 노동력의 질은 자신의 직책을 관련한 모든 세부사항을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현재 가능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력의 양은 항상 능력이 닿는 모든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대 연습과 경험을 통해서 역량이 늘어나게 되면 일의 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습관이다. 세 번째, 직업정신. 직업정신이란 동료들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쾌활하고 조화로운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습관을 의미한다. 노동력의 질과 양이 충분하다고 해서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수행하는 직업정신 혹은 태도가 당신이 받게 될 임금과 고용기간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일자리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들을 가장 강조한 이는 앤드류 카네기였다. 그는 몇 번이고 협력을 강조했다. 협력 정신을 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업무의 질과 양이 좋더라도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가 있다. 카네기는 키열한 성격도 강조했다. 그가 이 점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음을 증명이나 하듯이 이 기준에 적합한 많은 사람에게 막대한 부를 이룰 기회를 허용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했다. 유쾌한 성격이 중요한 이유는 유쾌한 사람은 적합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쾌활한 성격을 가지고 협력하며 일하는 사람은 비록 업무 수행 능력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해도 보완할 수가 있다. 하지만 쾌활한 태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게 표현했군요.